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8월 19일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가가 연일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계에 따르면 전세가는 5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가격을 안정시킬 방안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정책적 흐름이 아닐까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돌연 전세 가격 통계 집계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전세 신규 거래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권도 포함한다는 방안이죠. 하지만 이런 통계 방식은 전세 가격 인상분을 5% 내로 한정한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의 통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통계에 비해서 전세값이 덜 오른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정부 측의 입장은 현재 방식이 표본 지역의 신규 거래만 통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세 거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갱신 계약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통계적인 한계가 있다면 개선해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전세 가격의 급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애시당초 전세 물량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월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질 좋지 않은 세입자를 만나서 4년이나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힐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학군들과 좋은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반대 의견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화웨이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최강 난이도로 높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상무부는 설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이라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만 허락하는 내용의 초특급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중국의 싸구려 디램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미국 장비나 기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장비 시장과 반도체 특허들을 거의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 심지어는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의 EUV 노광 장비조차도 미국의 특허가 다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시각 장비 업체 램리서치,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모두 미국 회사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양광은 화웨이가 어떻게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 회사가 완전한 산업 사세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최고 수위의 반도체 제재를 꺼내들 것을 예상한 화웨이가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이 설비만 갖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화웨이가 구축하는 생산 시설에 미국의 장비와 기술이 1도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 반도체 생산 시설을 어찌어찌해서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한다고 해도 실제 라인을 구상하고 정비하고 양산 능력을 갖춰서 실제 양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시가 급한 화웨이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축된 양산 시설에서 화웨이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반도체 칩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작정하고 제재에 뛰어든 이상 화웨이가 반도체를 제공받을 사실상의 모든 통로가 막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화웨이의 유일한 희망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인텔 등 미국 반도체 회사들에게 화웨이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도록 승인을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게 뭐냐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작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와의 거래가 거의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허가를 안 내줬는데 더욱더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허가를 내주겠느냐라는 거죠.
과연 화웨이는 이번에도 모든 제재를 버텨내고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래간만에 하이닉스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하이닉스가 6일 연속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전날보다 3.97% 떨어진 7만 5천 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누적 하락폭은 종가 기준 9.42%에 달하는 대폭락입니다. 이에 시가총액도 54조 6천억 원으로서 3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53조 5천억 원에 약 1조 원 정도로 갭이 가파르게 좁혀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주식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현재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분기까지 계속된 기업들의 서버 증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원에 육박하는 등의 깜짝 실적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을 거의 마무리하는 상황이라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그리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식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상승세가 더디고 여러 대형 파운드리 계약을 성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하고 있는 이유 또한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미래 가치의 반영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산업의 업황이 회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의 파이를 키워나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의 균형 잡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D램 고정가격 하락 이슈에도 불구하고 꽤 선방하고 있죠.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경우는 다릅니다. 요즘 들어 하이닉스가 이미지 센서 사업에도 투입을 하고 파운드리 업체 매그나칩 인수에 뛰어드는 등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 일변도의 사업 구조가 별반 바뀌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SK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사업 구조의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주가가 D램 고정 가격에 맞춰서 흔들리는 정말로 불안정한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그릴 거예요.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도 또한 낮아지게 되겠죠. 부디 SK 하이닉스가 빠른 시일에 사업 구조 개선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지라서 정말 답답해지는 소식입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